내가 이 학문과 현실, 이론과 실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순환 속에서 우리의 이론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현실을 다시 바꿔가는 이것을 여러 번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회고록을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해찬 회고록에 나오는 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오, 이해찬 이거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칠선을 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조중동을 통해서 욕을 들어먹었어도 끄떡도 안 하고 자기의 있는 철학을 그대로 정치에 심기 위해서 노력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만한 정치인이 어디 있으랴. 문재인은 제대로 국회에 들어와서 정치를 해본 적도 없이 당을 쪼개고 그런 흐바리 같은 걸 그냥 그 유튜버들의 그 이서빌리티 만들어가지고 막 띄워주고 뭐 난리 부리고 결국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한 몸 쏙 빠져나갔죠. 이 순환놀이, 이 순환고리가 곧 뭐냐? 학문적 소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순환고리를 모르면 학문적 소양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탈 퓨를 끄집어내는 게 좋은데 최근의 사건일수록 사회적 여파가 클수록 이 두 가지는 엔드예요. 엔드. 오화가 아니라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것이 나타나면 그것이 바이탈 퓨가 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판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큰 사건일수록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 소양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진리는 전체다. 진리는 전체다.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유의지까지 얘기했고 인간이 과연 자유의지가 있느냐? 자유의지가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무교에 대해서 무속신앙 또는 샤머니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몇 시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저는 불교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무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제가 어려서 시골에 그 가난하던 시골에 가끔 그 무당이 와서 그 구슬을 합니다. 깽가리 치면서 막 뭘 한번 흔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유심히 늘 관찰했어요. 저게 뭐지? 그러니까 어른들이 저거 굿하는 거라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무속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한국 무교는 무교 이게 종교란 뜻이에요. 무교는 학문적 입장에 따라 무속 또는 무속, 민속신앙, 샤머니즘 등으로 불리며 공통적으로 한국의 고유한 전통적 기층적 종교로 이해되어 왔다. 김성래 선생이 이 책을 써서 내가 이 무교, 무속, 민속신앙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왜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어렸을 때 저게 뭐지? 나는 어머니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인데 저건 뭐냐? 저건 뭐냐? 늘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것이 다 무속신앙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 김성래 교수가 쓴 이 책은 학술서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쉽게 읽으시라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뒤에서 책 소개할 때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시든지 사서 보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래 교수는 서강대인가? 서강대 교수랬나? 그랬을 거예요.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인데 서울대에서 학사와 인류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워싱턴 대학에서 쭈쭈쭈쭈쭈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서강대 와서 종교인류학, 의례연구
한국 무교와 샤머니즘, 여성주의 구술사, 종교와 글로벌라이제이션, 냉전과 기억장치가 이런 걸 주로 연구하고 책을 몇 권 썼는데 제가 그 김성래 교수가 쓴 건 요 한 권이에요. 요건 이제 학술 서적이라서 하나하나를 다 집어서 썼어요. 그 책에 그 조금 지나면 나랏만신 김금화의 자서전 복은 나누고 한은 푸시게라는 자서전이 있대요. 제가 그건 저한테 없는데 김성래 선생이 자기 책에서 그걸 소개해요. 나랏만신이라는 게 국가적인 행사에 나와서 굿하는 그런 만신이죠. 말하자면 국가 차원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의식을 집행하는데 그 무당이 와서 좀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종의 민속의 하나로 그렇게 할 때 이런 분들이 가서 하는데 그가 국가 민속문화재에 속하는 그런 거죠. 민속문화재로 나랏만신 무당이 나서 이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한을 풀어주는 그런 거랍니다. 김금화 선생의 자서전이 이런 게 있답니다. 내가 샤머니즘에 관심을 갖고 이 샤머니즘 이 책을 제가 구입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맨 끄트머리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있었던 그 샤머니즘의 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책 끝에 이 책에서는 단편적이나마 우리 문화의 발자취를 뒤집어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담겨 있다. 책에 실린 순서대로 보면 이 소떼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상, 그 새 모양의 그 상을 이렇게 꽂아 놓는 거예요. 그 시골에 있어요. 시골에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13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그 노란 폰트로 한 것은 제가 어렸을 때 보던 거예요. 다 숫자 3을 비롯한 홀수를 중요시하는 것. 우리 3자 좋아하잖아요. 3. 서양 사람들은 3자 특별히 3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린 3세번이에요. 3자 좋아하잖아요. 고술의 풍습, 사람이 죽으면 머리를 푸는 풍습. 이건 내가 다 어렸을 때 보는 거예요. 고갯마루 등에서 여행의 안녕을 빌기 위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안창리에 살았는데 저기 그 문막까지 문막이 아니라 어디지? 그 기차 간현까지 안창리에서 간현까지 가려면 거기 이렇게 마루 이렇게 언덕길을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 고갯마루에서 거기서 돌을 던지고 가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제가 우노 하루와 교수가 쓴 거에 보면 똑같은 거죠. 그 샤만의 무병이나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무속인이 되려면 그 전에 그 병이 들어 무병이라 그래요. 신들린 상태에서 외국어를 막 떠들죠. 샤만은 신이 내리면 불 위에서 춤추고 타는 듯한 철판 위를 걷는 거 이런 거 우리가 가끔 보죠. 그 다음에 여자의 옷을 사냥꾼이 숨겨 같이 사는 이야기. 여자가 그 호숫가에 내려와서 옷을 벗고 그거 하다가 여자 옷을 숨기잖아, 나무꾼이. 그래서 같이 살. 그 얘기가 다 나오잖아.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 거냐? 아까 얘기했던 바로 이 샤머니즘 이 책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곰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잖아요. 마늘 뭐 쑥 먹고 그래가지고 곰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종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야. 예. 한국의 샤머니즘을 그 심리학자로서 그 정신 분석학을 하신 분이죠. 분석 심리학이죠. 이 양반은 융 심리학을 했으니까 이부용 선생이 쓴 분석 심리학 인간 심상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컴플렉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그리고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컴플렉스. 근데 컴플렉스라는 거는 우리의 심리적인 작용일 뿐이죠. 그래서 컴플렉스는 우리의 꿈에 나타나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컴플렉스가 인격화한 것, 다시 말해서 인격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원시인들에게 있어서 컴플렉스는 심리적 사실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외계의 실체처럼 여겨지며 그들은 이를 데몬이라고 불렀어요.
마귀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수 없는 마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악마 얘기, 귀신 얘기, 그런 게 원시인들에게 나오는 거죠. 원시인들, 근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나와서 이 자연에 뭔가 이상한 게 나왔다 그러면 귀신이다. 뭔가 이상하게 나왔다 그러면 마귀다. 수많은 귀신으로 가득 찬 원시인의 우주관은 바로 컴플렉스로 가득 찬 그들의 무의식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홀령신앙은 무의식의 컴플렉스 구조와 구조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홀령신앙, 뭘 봤잖아. 그런 시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무의식에 뭐 빙의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하는 이런 것은 다 컴플렉스 구조의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칼 융 선생이 이미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샤머니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점을 치죠. 제사 지내죠. 풍수지리, 사주팔자, 궁합을 봅니다. 근데 이것이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서양에서 서서히 이 샤머니즘이 사라지죠. 아직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점을 치거나 제사를 지나거나 왕자를 쓰고 나타나거나 여기다 무슨 뭐 허연 털을 붙이고 나온다거나 응? 이런 짓은 하지 않죠. 이성주의 세계에서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문해혁명, 종교혁명, 과학혁명, 시민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학문적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노 하르바 교수가 썼던 샤머니즘 세계, 알타이 민족들의 종교적 표상이라는 저 독일어로 쓴 저 핀란드 학자인데요. 핀란드 학자인데 19세기 이 말에 태어나서 20세기 초에 그리고 1882년에 태어나서 1949년에 돌아가신 66세에 돌아가신 분인데 저 독일어로 써 있는 이 책 제목은 종교적 표상이라는 뜻이요. 종교적 표상인데 알타이 민족들의 종교적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알타이 민족들이 어디 살았냐? 여기 살았죠. 우랄 어족이 살고 알타이 어족이 살았어요. 여기가 시베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몽골 위, 카자흐스탄 위 쪽에 있는 시베리아 벌판의 한 군데에 있지 않고 우랄 어족과 알타이 어족이 따로 있었다고 그래요. 요 바이칼 호수까지가 바로 알타이 어족이 퍼져 살던 데죠. 그러니까 몽골어도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랄 어족으로 나간 것이 핀란드어고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핀란드어 배우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순이 한국 어순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어순, 알파벳 어순하고 핀란드어 어순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순이. 그러니까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배우기 어려운 거예요. 핀란드어 어순이 한국어 어순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언어를 핀란드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우노 하르바 교수도 뭐예요? 핀란드 사람이거든. 헬싱키대 교수였어요. 종교 민속학 하시는 선생님인데 여기 와서 연구를 한 거죠. 그리고 헝가리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헝가리어가 우리 한국어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터키어 알타이 어족에 속합니다. 그래서 독일에 터키인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터키인 만나면 독일에서 터키 사람 만나면 형제요. 형제라 그래, 형제. 왜? 얘네들이 알타이 지방에서 그쪽으로 건너간 거야. 그러니까 벌써 2만 년, 3만 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만주 퉁구스어와 원시 한국어가 알타이 어족에 쓰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은 샤머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샤머니즘의 무의식의 저 깊은 곳에 샤머니즘적인 유전자가 들러붙어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최정근 교수의 유전자 지배 사회를 우리가 잠깐 생각했는데 종교적으로 그런 유전자가 우리 민족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점치는 거, 사주팔자 보는 거 이런 거에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죠. 한국적 무속의 특징은 바로 뭡니까? 이런 엑스터시,
이런 걸 다 포괄해서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덕적 무분별성과 자합성이라는 거예요. 도덕적 무분별성은 뭐예요?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거야. 나만 정갈한 삶을 통해서 내가 복 받고 호의호식하면 되는 거야. 이거야. 도덕적 무분별성. 자합성이라는 건 뭐냐? 힘 있는 신이 있다고 치면 그걸 다 갖다 모시는 거야. 무슨 신 다 갖다 모시는 거지. 요즘은 보니까 뭐 조용기가 섬기더는 예수신이 좋대더라. 그러니까 예수상을 다 갖다 놓고 다 같이 섬기는 거지. 이게 자합성이야. 일본 애들이 그러잖아. 그 신도가 다 그런 거지. 그래서 책을 아까 얘기했던 김성래 그 서강대 교수가 썼던 한국 무교와 무교의 문화인류학, 이 책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읽으면 짜증납니다. 이 책도 이것도 뭐 학술 서적 비스무리한 거라 이것도 읽으시라고 들면 짜증나는. 이 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요. 그러나 샤머니즘을 알려면 우리의 샤머니즘, 알타이 민족들의 종교적 표상, 이것을 알고 싶으면 이 책을 한번 도서관에서 그냥 빌려서 이렇게 한번 훑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최준식 교수인데 이화여대 교수인데 서강대 나오시고 미국 템플 대학에서 공부하신, 템플 대학은 굉장히 이런 분야의 유명한 대학인데 이 무교라는 이 책 말고도 한국 종교와 관련돼서 여러 권의 책을 쓰셨어요.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나왔던 책인데 다시 옛날에 15년 전인가에 나왔던 책을 제가 보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책을 냈더군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나와서 1994년에 냈어요. 그래서 개정판으로 이번에 다시 나왔길래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옛날에 본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교의 근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무교 현상이 우리 그 나라에 있는데 이것은 그 민족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 한국인들의 뿌리부터 나와 있는 이 종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인데 우리나라의 무교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기에 아주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속의 샤머니즘이라는 책, 정남혁 교수가 쓴 이 책도 이 책은 그냥 아주 진짜 얇은 책인데 그냥 막 넘겨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책입니다. 뭐 제가 이걸 교회 속에서 어떤 샤머니즘이 묻혀 들어가 있는지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책이라서 아주 쉽게 읽게 됐습니다. 샤머니즘, 이거는 본격적인 책인데요. 이윤기 선생님이 번역도 하셨고 번역이 아주 잘 됐는데 미르치아 엘리아데는 그 세계적인 그 샤머니즘 체계에 대해서 쓰신 분이고 이거보다도 이 루마니아 태생 엘리아데의 는 종교학자로서는 세계적인 이름이 있는 학자죠. 그러니까 성과 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종교에 관한, 종교 일반에 관한 책인데 성과 속. 그다음에 이거 샤머니즘은 특별히 샤머니즘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이게 우리 동아시아에 있는 샤머니즘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일반적인 샤머니즘, 고대 원시 시대에 가지고 있던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샤머니즘적 태도를 가지고 어디까지 오게 됐나를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건 아까 얘기했던 그 성과 속, 일반 종교 일반에 관해서 얘기한 그 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루마니아 출신의 종교학자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네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죠. 여기다 그 파워포인트를 만들진 않았는데 우리의 현실을 인정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무속을 믿음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얘기는,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묻고 싶은 얘기는, 우리 모두에게 물었으면 하는 얘기는 뭐냐? 이렇게 해서 이 샤머니즘에 빠져서 우리 민족이 과연
문명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냐. 나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샤머니즘에 빠져서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명은 뭐라 그랬어요? 문명은 정의상 정보와 지식의 총체. 이것이 뭐예요? 문명이라고. 어떤 정보도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해요. 어떤 새로운 정보가 나옵니까? 어떤 학문적 발전이 있습니까? 이 샤머니즘을 통해서.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오는 놈이 국가를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합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나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이 종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 내가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는다는 게 뭐냐 도대체. 믿음의 실체가 뭐냐. 나는 무엇을 믿지? 내가 감히 우리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 그 질문을 하지 못했지만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게. 믿음이 뭐냐 믿음이. 내가 여기 지금 아파트에 살잖아. 이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사는 거지. 이 믿음이 없으면 여기 살 수가 없지. 순살 아파트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이 무너지지 않고 이 건설회사가 튼튼하게 철근 어떻게 와서 하여튼 구조학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게 만들었으리라는 믿음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여기 사는 거지.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미래가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 기독교의 교리를 믿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를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독교의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다 밝혀졌어요. 학자들이 이미 다 밝혀졌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자연학문과 정신학문 사이가 교유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인류가 진화해 왔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해명이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은 이제는 버려야 돼요. 고대인들은 이 세계가 어떻게 됐는지 몰랐으니까 그렇게 됐지만 이제는 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었던 그 교리와 믿음 체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뭘 믿느냐 이거예요. 뭘. 우리의 이성이 작동하여 만들어낸 과학기술 문명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뭐냐는 거야. 나는 경영학자로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조직론을 전공하면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를 하려고 해요.